예. 예, 이건태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마이TV가 오늘 여기 기자회견도 생중계하고 아침에 수원지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이번 국회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셨는데 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좀 많으실 것 같고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당선증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마이TV에 출연해서 대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돼서 이번에 제가 당선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저도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고 우리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그걸 저지하고 또 그간에 후퇴됐던 민생과 경제 또 민주주의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예, 당선 소감 짧게 들어봤는데요. 사실 오늘 대검에 와서 아까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공방처럼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던데 당선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이제 이화영 부지사께서 법정에서 그 진술을 했으니까 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진술이죠. 그래서 이 진술의 진위를 우리 당으로서는 밝힐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밝혀야 되고 네.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이 진실이라면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기문리한 사건이죠. 야당 대표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이른바 잡기 위해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세미나를 했다면 그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 검찰 내부의 상황도 잘 아시고 사실은 지켜봐 오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뭐 연어를 사와서 먹고 뭐 회덮밥이니 뭐 비빔밥이니 먹고 술까지 등장했다는 게 일반 국민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어떻게 검찰에서 이 청사 안에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에서는 끝나서는 안 될 거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출해서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이 의혹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22대 국회에서는 사실 민생 우리가 챙겨야 되고 어려워진 경제 어떻게 살릴지 이 방안이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정말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당선인은 좀 어떤 생각,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공정하게 정책 중립을 유지하면서 행사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분명히 유동규 등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은 아예 기재가 안 됐었죠. 김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사팀이 바뀌고 유동규의 진술이 바뀌고 유동규의 진술에 기반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저도 이제 영장을 검토했습니다만은 그 영장의 그 범죄 사실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대통령 앞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22대 국회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논의를 해서 보관을
마련을 할 겁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총선 패배 이후에 입장 발표였지만 사과는 없었고요. 나중에 뭐 비공개 사과했다고 하는데 그 국민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그 총선에 국민들의 심판을 정말 가슴 깊이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형식과 절차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방적인 발언, 그 발언의 내용도 내가 이러한 정책을 했는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이것은 나는 잘했는데 여타의 변수 때문에 내 의도가 작동이 안 됐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한테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고집불통, 불소통의 그런 인식, 그런 태도는 변함이 없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실망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이 후퇴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국회에 대한 기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간다.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끝으로 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나 또 각오의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TV가 우리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한 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22대 국회 당선인으로서 국민들이 열망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이건태 당선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